오늘은 지난 5월 이후에 2020년 5월 이후에 제 전고점을 좀 넘지 못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철강 섹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작년이 피크아웃이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에는 무엇이 있을지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철강 섹터를 복기를 해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었죠. 연초에 중국이 이 철강의 감산 기조를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아예 공장 가동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철강이 탄소 배출이랑 관련이 있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강석을 용광로에 넣고 이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열원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열원이 석탄을 가공한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기로, 그러니까 고철을 사용해서 쇳물을 만들자니 품질이 또 떨어지는 게 문제라서,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은 환경 오염을 문제로 이 철강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국이 이 감산만 한다고 해서 국내 철강사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바로 수요 쪽에서도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둘의 시너지로 인해서 이 철강 관련주들, 그러니까 철강 섹터는 지난 5월까지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요단에서 나왔던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좀 보면, 먼저 일단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고 발표를 했던 중국이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책을 좀 꺼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에 질사라 미국도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통과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철강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죠. 유럽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게시를 하면서 당시 모든 이슈들이 다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당시 철강제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 철강 섹터에서 앞서 언급한 인프라 투자 법안들이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그에 더해서 5월부터 중국발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헝다그룹이 힘들다는 얘기가 사실 시장에서는 암암리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철강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수요가 꺾이다 보니까는 이때부터 철강 섹터는 고점 논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년에 철강 섹터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본 건데요. 그럼 올해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철강 섹터를 바라보는 견해는 어떨까요? 물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이슈가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겠지만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오는 이슈들을 좀 대입을 하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 공급이랑 수요 측면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수요랑 공급의 5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저가 수출을 통해서 이 철강 생태계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중국은 이 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철강 감산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분명 한국을 필두로 한 타국 이 철강 업체들에게도 수혜가 맞는데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다음 달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로 중국의 철강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전까지는 최대한 탄소 배출을 억제해서 이 깨끗한 대기 환경 속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기존의 감산 정책이 증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감산 정책을 증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철강을 만드는 비중을 보면 철광석이 한 70%이고 나머지 30%가 연료탄이라고 해서 이 석탄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은 호주랑 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죠. 물론 가장 최근에는 슬금슬금 다시 수입 재개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입량이 예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이후로 중국은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몽골에서 석탄을 가져다가 썼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하는 철강의 경우 질이 너무 낮아서 이 호주산 석탄만큼의 효율을 내려면
더 많은 석탄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양의 석탄을 쓰더라도 이 호주산 석탄보다 질이 떨어지니까 인도네시아산이 이제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질을 맞추려면 계속해서 더 많은 석탄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석탄의 소비가 이제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화력 발전소 가동률도 낮추면서 이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중국은 이제 정전 같은 전력 부족 사태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뭐 화력 발전소 비중도 높이고 석탄 채굴도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석탄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현재 석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석탄 가격을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톤당 한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37만 원까지 이제 상승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로 인해서 이 전력 사용량이 큰 철강 업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전기로 생산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단기간에 이제 이 전기를 필두로 한 이 철강 증산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따라서 이제 현 시점에서 공급 측면을 보면 계속해서 감산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료탄, 즉 석탄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이제 가격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요 측면을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철강 섹터는 이제 공급보다 중요한 게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피크아웃이라고 여겨졌던 주된 이유가 바로 이제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철강이 사용되는 곳은 엄청나게 많죠.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뭐 자동차나 조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철강이 사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먼저 이제 자동차 시장을 보면 현재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이연되고 있지만은, 비단 이제 이런 이연 수요는 신차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어떤 중고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중고차는 이미 철강이 투입이 돼서 만들어진 완제품, 완성품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은, 저도 몰랐는데 이 중고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 중고차 수리 건수도 많아지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강판이 사용되는 부분도 많아져서 이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수리에 따른 철강 수요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차에 필요한 자동차 강판에 더해서 이 중고차 구매 건수가 늘어나면 이제 이에 따른 자동차 수리 건수 역시 늘어나는 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철강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고차가 인기가 많은 거는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파트에서의 수요는 아직 꺾였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처럼 이제 신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이제 강판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업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드문드문 나오는 뉴스만 보더라도 이제 그 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하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일본도 이 시장에서 다시금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조선업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에 시달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긴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더해서 최근 조선 섹터에서는 이 LNG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제 LNG 선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선박에만 사용되던 철강 수요에 더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만큼 이런 걸 봤을 때 피크아웃 논란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요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 철강 섹터가 5월 이후로 꺾이게 된 배경 저변에는 바로 이게 주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금 이 대출 확대 정책을 좀 장려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올해 봄은 지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과연 이쪽에서의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굴삭기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물량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올해 철강 쪽은 앞으로 또 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공급보다도 수요 단에서 계속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철강 섹터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